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9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의 4월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방미 실무 업무를 담당하는 이문희 외교비서관이 지난 25일 전격 경질되었고, 그에 앞서서 10일에는 16일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일범 의전 비서관이 교체되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김성환 안보실장 교체설까지 보도되고 있는데요. 도대체 대통령실 외교안보 라인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내막을 이종근 전 데일리안 편집국장님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장님, 네. 외교 라인의 핵심인 네. 2명의 비서관이 전격 교체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매우 이례적인 일 아닙니까? 그렇죠. 예. 늘공들입니다, 더군다나. 예. 그러니까 별정직 공무원이 아니고 예. 외교부에서 잔뼈가 굵은 외교 그렇죠. 전문 그런 그 공무원들입니다. 예. 의전비서관, 외교비서관 두 사람 다. 그런데 지금 늘공 두 사람이 전격적으로 교체됐다.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 외교부를 보면 이 일본 그리고 미국 이쪽 담당이 굉장히 사실 엘리트들이 가는 곳이에요. 그렇죠. 뭐 최고 엘리트들이고 예. 꽃보직 자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주국장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데 문제는 김일방 의전비서관은 방일, 그러니까 3월 16일, 17일 방일을 하는데 방일 직전인 10일 날 교체를 하고 예. 또 지금 4월 방미, 와, 그 국빈 방문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사실 그 의전과 또 외교 프로토콜이 필요한 그런 이 외교 행사입니다. 그런데 국빈으로 이렇게 그 방문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외교비서관을 교체를 한다? 사실은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렇죠. 예, 예. 예. 이런데 어저께 굉장히 하루 종일 진짜 언론들이 시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동아일보가 특종을 했어요. 단독이라고 딱 쓰면서 아침에 김성한 안보실장 교체. 예.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미 김일범, 이문희 의전 외교 비서관 교체 때문에 지금 그 술렁술렁 거리는 와중에 동아일보의 단독으로 말미암아 대통령실과 외교부 난리가 났습니다. 기자들이 다 전화 걸고 하면서 비하인드 취재를 들어갔죠. 여기에 불을 지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네, 뭐냐면 어떤 일이죠? 김성한 실장이 원래 일정이 있었어요. 재외 공간과 관련돼서 거기에 참석을 해서 발언을 하는 그런 자리가 있었거든요. 지금 제 공간 대사들이 다 들어와 있잖아요. 들어와 있어요. 예. 제 대통령하고 뭐 그때 오찬도 했던가요? 예, 그렇죠? 오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참석을 해서 뭐 그 대통령실의 그 안보와 관련된 이야기를 서로 나누기로 돼 있는데 전격 취소를 했어요. 거기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사는 거기까지만 나왔어요. 전격 취소했다. 예. 이게 맞물리면서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안보실장이 원래 동아일보 기사에 그러니까 그 교체해놓고 안보실장 그 반론을 했는데 김성환 안보실장 측에서 아니 그런 사실 없다라고 했거든요. 네, 그렇게 그리고 봤습니다, 그 다음 기사가 뭐냐면 전격 취소를 한 거예요. 이러니까 당시의 어떤 분위기는 김성환 안보실장이 지금 화가 났구나. 그래서 저기도 일정도 취소했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건 아니고 대통령이 콜을 한 겁니다. 예. 오찬을 했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또다시 기사가 하나 더 나오는 게 김대기 비서실장이 또 확인을 해줘요. 김성한 안보실장 교체 없다. 거기까지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기자들이 답답하니까 이제 김대기 실장한테도 전화를 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없다 하고 그 다음에 보니까 오찬 기사가 딱 나왔어요. 네. 그러면 오전 내내 벌어진 건 어쨌든 동아일보가 던진 교체 기사 하나로 정말 뭐 난리가 난 거죠. 대통령실과 안보실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찬으로 결론 내는 그 과정들. 그러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뭔 일이 있었구나. 그렇죠. 그렇겠습니까? 대통령이 급히 아주 중요한 일정 아닙니까? 네네. 안보실장이 제 공간 대사들을 다 지금 국내에 들어와 있는 이 네네. 상황 속에서 가서 국내 여러 가지 외교안보 네. 그런 현안들을 설명하는 자리를 취소하고 대통령하고 오찬을 했다. 네네. 이것은 뭐 동아일보 기사도 있지만 대통령이 이 사안을 급히 이 진화를 시켜야겠다. 그렇죠.
종집을 그러니까. 찍은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논란을 계속 되게 만들지 않게끔 종집을 찍은 거죠. 봉합만 한 것 아니겠습니까? 봉합. 일단은 일단은 그렇죠. 아니 방미를 하는데 네네네. 그걸 그렇습니다. 총괄하는 그 책임자인 안보실장이 바뀌어 버린다고 한다면은 그게 안보실장이 안 바뀌더라도 흔들흔들하면은 아, 그럼요. 미국에서 그 안보실장하고 주로 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가장 물론 뭐 외교부 장관이라든가 외교라인도 동원되지만 네. 가장 핵심적인 라인은 그 안보실장 간의 그런 주고받는 라인들 아닙니까? 아, 그렇죠. 그런데 이쪽이 곧 갈린다더라 하면 미국에서 신뢰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깊은 얘기 안 하죠. 그럼요. 이번에 정말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한미 간 이 그 국빈 만찬 이후 그러니까 국빈 방문의 마지막에 기자회견을 하는데 거기에 문구가 있잖아요. 네. 왜 그 기자회견에 네. 어쨌든 우리가 공동으로 성명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뭐를 내놓을지 공동 성명까지는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핵 우산이라는 표현을 쓰기로 했거든요. 네. 그게 지금 기사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과 관련된 협의는 안보실장이 지금 하고 있었잖아요. 당연하죠. 예. 근데 그 안보실장을 전격적으로 교체한다? 그러면 우리의 정책 기조가 완전히 뭐 바뀌는 거냐부터 시작해갖고 미국이 신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또 상하원 그 합동의회에서 연설도 지금 있고요.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여러 가지 이 조율할 사항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니고 그렇습니다. 이제 양국 간에 최고급 정보들을 주고받으면서 네. 뭐 공동 성명문이라든가 또 양국 정상이 만났을 때 할 얘기들 이런 그렇습니다. 것들 다 조율하는데 네네. 한쪽이 흔들흔들 한다고 하면은 그게 뭐가 조율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일단. 무슨 사연이 있으니까 일단, 이렇게 중요한 그렇죠. 시기에 이렇게 외교 안보 라인이 흔들흔들한 것 아닙니까? 네. 좀 재미있게 좀 말씀을 드리면 동아가 단독을 했는데 당시에 조선도 단독을 합니다. 네, 하나 뭐 했대요. 동시에 그 어제 아침에요. 동아는 말씀드렸듯이 김성한 안보실장 교체 이렇게 단독이 나갔는데 조선의 단독은 뭐냐면 이번 국빈 방문 때 국빈 만찬에서 레이디 가가 미국의 가장 유명한 여가수 중에 한 사람이죠. 네. 레이디 가가 우리나라의 블랙핑크 지금 뭐 세계적으로 월드 투어를 하는데 뭐 완전히 정말 최고의 지금 아이돌 여가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블랙핑크와 레이디 가가를 동시에 그 섭외를 해서 이번 미국의 백악관에서 하는 국빈 만찬 때 공연을 한다. 이렇게 조선일보가 단독을 낸 거예요. 네, 그렇죠. 동아는 김성환 안보실장 교체고요. 나중에 지금 오늘 동아일보가 원래 단독을 하면 후속 기사 하나는 준비하고 있잖아요. 네. 준비를 딱 해서 내놓은 겁니다. 사실 조선이 김을 좀 뺐어요. 동아의 단독을. 그걸 먼저 빼내서 동아의 오늘 그 이 후속 기사는 이겁니다. 완전한 어떤 이유는 아니겠지만 그러나 이것도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서 질 바이든 여사가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즉 2월 달에 그것도 네, 2월 달에 네. 국빈 만찬 때 블랙핑크와 레이디 가가가 섭외를 해서 이렇게 공연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런데 레이디 가가 등 자국에 있는 그런 가수들만 그 섭외를 한다 그러면 우리 쪽에 그걸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뭐 하지만 블랙핑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쪽에 그럼 블랙핑크에 대해서 섭외의 일부분을 담당해다오라는 의미로 이렇게 하면 어떠냐라고 제안이 왔는데 문제는 동아일보 기사에 의하면 5차례나 보고가 안 들어갔다는 거 위에 이런 행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주미 대사관이라든가 네. 미국 측에서 자꾸 그 답 좀 달라고 5번이나 했다는 거죠. 그렇죠. 독촉을. 예. 주미 대사관을 통해서 5차례나 독촉을 했는데 무반응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윤석열 대통령이 다른 경로로 들었다. 다른 경로가 어딘가요? 글쎄요. 저는 뭐 주미 대사 쪽에서도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겠고. 미국 아니면은 네. 주미 대사 아니면 외교부, 아니면 외교안보실 이 세 군데인데 그렇죠. 그 다른 데서 들었다는 얘기는 결국은 그게 안 통하니까 어디서 윤 대통령하고 아주 가까운 분들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호소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죠. 그리고 비선들한테. 그렇죠. 그것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이 가정이 맞다면 그러니까 가정 중에 하나가
지금 외교부와 그다음에 대통령실의 안보 라인, 외교 안보 라인과 사실은 알력이 있다 이런 얘기가 그것도 있습니다. 계속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그 안보실에서 유연하게 대처하지도 못하고 또 사실상 주도권은 그쪽이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일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일본 측 언론이라든지 일본 측의 정치인들이 하는 워딩들에 대해서 그 박진 장관이 그 대답을 하는데 거기에 대응을 하는데 사실상 다 때를 놓치고 안보실이 주도를 하는 바람에 뭐 욕은 욕대로만 외교부는 먹기만 한다, 설거지만 한다 이런 불만이 외교부 내에서 있었다는 겁니다. 즉 외교부와 안보실의 알력 속에서 혹시나 외교부 쪽으로 이 경로가 해서 대통령 쪽으로 들어갔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도 해봅니다. 그렇군요. 예. 어쨌든 지금 직접적인 원인은 대통령한테 중요 일정이 보고가 누락이 됐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요 일정을 외교 비서관이든 누구든 간에 공무원들은 보고를 안 할 택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딱 오면 보고를 하죠. 차장 오고 일단 차장한테 하고 그다음에 실장한테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대통령한테 일정을 다시 보고해 갖고 최종 조율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문제는 만약에 보고를 못 받아도 문제이고 그렇죠. 보고를 받아놓고 묵살해도 누군가가 대통령한테 보고를 안 한 거 아닙니까? 차장이든 뭐 실장이든 간에. 이것도 문제 아니에요. 그러면 외교 안보 라인, 뭐 비서관의 문제가 아니라 뭐 알력의 문제가 아니라 안보실장의 장악력이랄까? 그렇죠. 뭐 시스템이랄까? 이런데 뭔가 큰 구멍이 있구나. 이걸 알 수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교수님 말씀에 제가 너무나 격하게 동의하는 건 제가 이 기사를 이야기하면서 맨 처음에 이 말씀을 계속 강조를 했어요. 외교부에서 뼈가 굵은 외교 전문 비서관 둘이 지금 날라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보고는 생명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공무원들은 예. 착착착 보고를 하죠. 우선 왜냐하면 공무원들은 자기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도 합니다. 그게 증명이 문구로 돼야지만 자기 책임이 면해지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외교부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 그런 그 외교 협의가 이루어지는 와중에 문건을 남기기 위해서라도 보고를 하지 않았다라는 게 이해가 가지 않고요. 그렇다면 어쨌든 두 가지 다 이렇게 해보면 전체적으로 지금 외교 안보 라인이 시스템이 무너졌다까지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전에도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정무적 판단 능력이 없다. 지금 한일 정상회담도 방금 뭐 이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무적 판단이 부족해가지고 일본의 그런 그 뭐랄까 언론 프레이랄까 여기에 번번이 당해가지고 외교장관이 국회에 가서도 아니 일본 말을 믿을 겁니까? 우리 외교부 장관 말을 믿을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 아닙니까?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하고. 그렇죠. 그런데 뭐 독도 위안부 문제 뭐 논의를 했느니 안 했느니 또 강제징용 문제 이런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기시다가 뭐 한마디 안 했잖아요. 전에 했던 얘기 똑같은 얘기 했지 거기서 진전된 내용 하나도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외교 안보 라인의 어떤 실무 능력도 물론이지만 정무적 판단도 부족했다. 그래서 지금 대국민 홍보에서 완전히 밀려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 낙타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낙타가 사막에 이제 캐러밴이 가는데 갑자기 그 이 낙타의 다리가 꺾여집니다. 그러면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마지막 한 집만 안 실었어도 계속 갈 수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은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미 그 짐들이 너무나 쌓여져 있기 때문에 마지막 한 짐은 그냥 격발된 것이지 그 짐들 때문이거든요. 이 말씀 왜 드리느냐? 질 바이든 여사가 제안했다는 뭐 블랙핑크와 레이디 가가 이것이 마지막 이유는 될 수 있을지언정 트리거라고 그러죠. 그렇죠. 격발이 된 거예요. 트리거. 그렇죠. 격발된 그런 그 순간이긴 하지만 그 지점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 대통령이 지금 경로했다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이 외교 안보 라인이 갖고 있었던 많은 문제점들에 대해서 아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이 라인이 지금 다시 한번 진짜 대우각성을 하고 제대로 해야 되겠다라는 반응이 이번 비서관 둘의 경질로 나타났다라고 지금 분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대통령실의 외교 안보 라인과 외무부 간의 손발이 잘 안 맞은 측면이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 것도 그건 어느 정권 때나 늘 그랬습니다. 서로 자기 주도권 싸움. 또 하나는 같은 대통령실의 외교 라인과 안보 라인이 서로 또 갈등을 빚고 칸막이를 치고 있다는 거죠. 그중에 핵심은
박지원 이 전 국정원장 아주 정보가 빠른 사람이에요. 아, 그렇죠. 그리고 거의 그런 정보가 상당히 맞는 경우가 네. 많은데 네. 그 전에도 여러 차례 얘기가 나왔지만 지금 김태효 네. 1차장이 사실상 다 장악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외교 안보 라인이 쫓겨난 거다. 김태효한테 밀려갖고 그런 설도 지금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그건, 예. 방일이라든가 여러 문제에 있어서 김태효 1차장이 지금 다 장악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러려면 차라리 김성환 빼버리고 김태효로 쓰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누구를 신뢰하느냐. 네. 어찌됐든 이 문제와 그러니까 관련해서는, 예. 외교안보 신뢰의 암투랄까? 이거 벌어졌다. 그런 말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어쨌든 지금 불거졌고, 저는 이걸 어떻게 수습하고, 어떻게 제대로 시스템을 다시 복원하느냐, 여기에 사실 대통령실이 지금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김성환 안보실장하고 윤 대통령이 오찬을 해서 봉합을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한번 크게 내상을 입으면 올해는 못 갑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5월 10일이면은 취임 1주년 아닙니까? 네. 그리고 총선도 이제 한 1년 정도 남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박진 장관도 이제 돌아가야죠. 그렇죠. 라인이 통일부 또 장관. 뭐 권 통일부 영세 장관도 장관도 마찬가지고 그만둬야 되고. 원희룡 장관도 그렇고 대통령실 내에 네. 참모들 뭐 수석은 말할 것도 비서관들도 지금 마음이 들썩들썩 하고 있잖아요. 이름까지 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 뭐 출마한다더라. 지역구 어디다. 뭐. 그런 것 같으면은 예. 차제에 미국 방미 4월 26일 아닙니까? 예. 끝나고 나서 5월 10일 네. 그 사이에 자연스럽게 대통령실과 내각을 개편하는 것이 순리가 아닌가. 그렇게 큰 틀에서 이제 접근을 해야 하거든요, 대통령은. 그렇죠. 5월 달까지 사실 근데 조금 일정이 가장 중요한 일정 중에 하나가 또 히로시마 G7에 초청받아서 한미일 정상 간에 거기서 무엇인가 지금 내놓을 것이다, 공동으로. 예. 이런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한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이렇게 각각 하고 마지막에 한미일 정상회담으로 마무리되는 3, 4, 5의 큰 그림을 지금 그려놓은 상태에서 지금 이런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또 걱정이죠. 아니, 그러니까 뭐 5월 10일이 1주년이라고 하지만 꼭 그걸 고집할 필요는 없는 그렇습니다. 거 아닙니까? 네. 결국은 1주년 전후해서 뭐 히로시마 G7 정상회의가 끝난 뒤에 뭐 5월 말에 해도 되는 것이고 네네. 5월 중에는 한 번 정도 샤프를 하는 네, 그렇습니다. 또 많은 국민들이라든가 정치권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또 기대를 하고 있는 거 네. 아닙니까? 또 총선이 1년 정도뿐이 안 남은 상태에서는 그렇죠. 과거 정권 때도 대부분 개각을 했었습니다. 개각하고요. 또 왜 나갈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죠. 청와대도 역시 교체를 많이 했죠. 예. 거기도 지금 대통령실에서도 정무수석이라든가 이진복 시민사회 수석이라든가 시민사회 수석, 강승규 이런 예,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있죠. 있죠. 예. 네, 맞습니다. 수석 말고도 김은혜 뭐 홍보수석도 다시 나온다고. 정치권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안철수 의원이 거기 전세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주인은 김은혜니까 전세 네네. 빼라, 방 네네. 빼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 요인들이 있습니다. 또 거기 비서관들도 또 출마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개편 요인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외교 안보 라인의 어떤 교체라기보다는 큰 틀에서 네네. 국가 운영 또 총선까지를 바라보는 큰 틀에서의 어떤 대통령실의 개편 또 개각 이런 것들을 진행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무튼 지금 외교 안보 라인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뭐 건강상의 이유라고 하는데 공무원들이 무슨 건강상의 이유 있으면은 그만둬야지. 비서관 일을 못할 정도 김일범 의전 비서관. 의전 비서관 교체할 때 뭐 건강상의 예. 이유라겠죠.
그렇게 일을 못 할 정도면 그만둬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예. 아니, 1년 이내에 대통령실, 청와대의 비서관이나 행정관이 소리 소문도 없이 그만두면 무조건 일이 있는 겁니다. 그럼요. 일이 있죠. 내부에 뭐 알력이라든지 무슨 일이 분명히 일이 있는 있고 더군다나 김성은 안보실장의 입장에서는 그게 핵심 비서관 2명이 사실상 경질이 당한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비서관한테만 책임이 있는 겁니까? 네. 그럼 경질 상황이 벌어진 원인. 그 책임자는 김성한 안보실장이 져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 뭐 김성한 안보실장이 여러 가지로 능력도 있고 또 대통령하고도 아주 깊숙이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관계 아닙니까? 네. 뭐 동창입니까? 뭐 초등학교 동창이라고 예. 하대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대로 네. 또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사람들한테 뭐 꼭 책임을 지운다기보다는 개각이라든가 대통령실 개편의 수요가 네.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걸 잘 활용하는 것도 대통령의 정치력이죠. 네, 그렇습니다. 뭐, 윤 대통령의 이번에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는지가 또 한번 리더십을 보는 또 예. 척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